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읽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인다면 지성은 왜 존재하나?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소모한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집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쇼펜하우어.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살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식의 조언이 담긴 온갖 책과 강연을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지만 지금 당장 한번 살펴보라. 온갖 SNS에 들어가서 어제 오늘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글을 업로드를 했는지 보라. 90% 이상은 남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도 매우 열정적이라서 읽기만 해도 흥분해서 썼다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글로 가득하다. 좋다. 다 좋다. 1년이 지나서 생각해보자.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글을 읽는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이 글을 왜 쓴 거지? 굳이 안 써도 될 글을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썼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글을 진짜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소모한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집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읽기만 하고 또 흥분해서 남에 대한 이야기만 쓰는 삶을 산다면 인간에게 지성은 왜 존재하는 건가? 왜 엉뚱한 곳에 내 잠재력을 소모하나? 왜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잘 모르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옹호하려고 소비하나? 순간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가치를 보라. 비난하거나 옹호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저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라.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나를 전부 사용할 것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매사에 너무 진지하면 나만 손해다. 물론 진지한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매사에 너무 진지하면 그건 자신에게 별로 좋지 않다. 특히 내게 들리는 부정적인 언어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되면 나를 망치는 결과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귀엽네 라는 표현을 자주 활용한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이다. 하루는 병당 1만 원의 와인 콜키즈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식당에 찾아가서 저 와인 좀 마시려고 하는데 잔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문을 받던 직원이 과도하게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 아이고, 그럼 병당 1만 원이나 내야 해요? 만약 당시 진지하게 반응하는 손님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진지한 생각이 자꾸만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내면의 소리를 자꾸만 꺼냈을 것이다. 1. 뭐지? 내가 10,000원도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나? 2. 10,000원이 아까워서 와인도 못 마실 사람으로 보이나? 3.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사람 우습게 보는 건가? 하지만 나는 바로 귀엽네 라는 말을 꺼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분 귀엽네.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병당 10,000원을 내는 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때때로 비장의 무기인 귀엽네라는 말을 꺼낸 덕분에 나는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을 섬세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며 지나간다. 늘 진지하면 자신이 가장 괴롭다. 부정적인 상황일 때는 특히 가장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귀엽네, 예쁘네, 다정하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럼 모든 게 다 다정하게 느껴진다. 2024년 김종원 작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빛내는 7가지 조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만나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가 당신이라는 흙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도 나무로 자랄 수 없고 당신도 돼지가 되어 존재를 빛낼 수 없다. 문제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자주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에 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좀 더 특별한 조언이 필요하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의 가치로 빛나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다음 7가지 조언을 가슴에 담아보자. 1. 같은 말도 굳이 못되게 하거나 예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과 어울리는 건 좋지 않다. 당장 영향을 받진 않지만 마음속의 나쁜 기운을 남겨놓기 때문이다. 2. 같은 상황에서도 그 안에 존재하는 장점과 경탄할 부분을 찾아 듣기 좋게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주변에 많이 두라. 그럼 당신도 곧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3. 굳이 당신에게 조언을 가장한 듣기 싫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곁에 둘 필요는 없다. 그들 마음속엔 당신에 대한 애정이 조금도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을 자주 만나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크게 소리치며 강인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5. 그건 사소한 문제야. 하찮은 것에 너무 신경을 쓰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사소하거나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다. 한 사람의 표현과 생각은 곧 습관이 되며 습관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니까. 6. 이기적인 성격은 때로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기적이기만 한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그 안에 빠지게 되면 너그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 선한 감각마저 잃게 된다. 7. 훌륭한 연설보다 위대한 건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이다. 어떤 말보다 행동이 더욱 강력하게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 어떤 설득보다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다. 피타고라스는 왜 제자가 들어오면 최소 3년 침묵시킨 걸까? 사람의 생각은 참 다양하다. 이를테면 이래, 이를 더하면 이라고 말해도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방법을 꺼내는 사람이 있고, 굳이 일에 일을 더해야 하나라며 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조용히 침묵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진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자의 눈에만 보이는 그 사람의 보석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논리가 있지만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게 또 세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제자를 받을 때 미리 이런 시험을 거쳐서 그를 제자로 받을지 아닐지를 결정했다.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동안 침묵하기.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미 진리를 아는 자는 침묵한다. 혹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도 침묵한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진리도 발견하지 못한 자다. 그대 이제 최소 3년 동안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나은 것을 말하라.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다음 2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낭독과 필사로 내면에 새기며 실천해보라. 1. 세상에는 굳이 타인의 결점을 곱씹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을 오직 분노하는 마음뿐이다. 늘 타인의 결점이 아닌 업적에 주목하라.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언가 배울 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2. 입을 최대한 열지 말고 일단 최소한 1달 정도라는 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평소 당신의 의견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다. 이를 통해 당신은 1달 내내 멈추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진짜 믿음과 질문은 그냥 믿음이나 질문과 다르다. 그 사람 믿었는데 완전 실망이야. 이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면서 정말 자주 반복하게 되는 느낌표와 물음표 중 하나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진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방식의 생각을 사는 내내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 믿음과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서 그렇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정말 중요한 2줄이니 외울 정도로 낭독과 필사를 해보길 추천한다. 진짜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고 진짜 질문은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진짜 믿음과 질문이 없는 삶은 사는 내내 자신을 괴롭히며 힘들게 만든다. 재테크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이동하며 결국엔 실패하게 된다. 1. 내가 사면 꼭 가격이 떨어진다. 2.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며 자신을 위로한다. 3. 그런데 막상 더 떨어지면 극도로 불안하다. 4. 결국 다시는 오를 것 같지 않아서 중간에 판다. 5. 그러나 내가 팔면 꼭 다시 오른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과 질문이 내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낸다. 최고의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것이며 최고의 질문은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하고 질문의 방향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믿음과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특권이 주어진다. 부모라면 꼭 고쳐야 하는 아이를 망치는 20가지 말버릇. 1. 빨리빨리 좀 해. 2. 지 아빠한테, 지 엄마한테 나쁜 것만 배웠구만. 3.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4.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5. 그렇게 칭얼대며 고집 부릴 거면 차라리 집에 돌아가. 6. 엄마 친구 딸은 혼자서도 잘하더라. 7. 엄마 아빠 피곤하니까 가서 스마트폰이나 해. 8. 남자, 여자가 왜 그래? 9.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10. 너 숙제는 하고 노는 거야? 11.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야. 12.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엄마 말 들은 적이라도 있니? 13. 한 번 더 말하면 100번이야. 이게 마지막 경고야. 14. 잘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15. 자꾸 했던 말 또 하게 만들 거야? 16. 말꼬리 잡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17. 네가 그럼 그렇지. 18. 넌 아직 어려서 그건 못한다고 했잖아. 19. 철 좀 들어라. 언제까지 그럴래? 20.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말인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조심하며 살 수 있나? 그래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건 단지 아이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누굴까요? 맞아요. 부모 자신입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내뱉은 부모가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죠. 그래서 늘 아이를 위한 것은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작은 말버릇 하나하나부터 바꾸기로 해요. 내가 듣기에도 예쁜 말이 가족 모두의 하루를 예쁘게 만듭니다.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단어를 골라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스타그램, 육아일기, 육아맘, 육아정보, 부부, 자녀교육 책 육아, 예쁜 말, 부모교육 동화책, 그림책 육아,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위대한 창조자는 천재가 아니라 다르게 읽는 사람이다.